전주 여성의 전화는 1989년도부터 전주 지역에서 여성인권 운동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부설기관이 처음부터 다 있었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여성 폭력에 대한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 전화를 먼저 개설을 한 다음에, 그리고 상담을 해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성 피해자분들이 생활하실 수 있는 생활시설, 그 생활시설과 그 다음에 이제 상담원들을 양성하는 교육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을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어요. 피해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을 곳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여건이 열악하시다 보니까 어디에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오시기도 하고, 경찰이나 뭐 1366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이나 아니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피해가 확인이 되시면 저희 쪽으로 연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교육받으러 왔을 때는 어떤 거에 이 인권운동 이런 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제가 심리나 상담 쪽에 관심이 있어서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가 더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크진 않았었는데, 배우다 보니까 어떤 저 스스로도 가지고 있었던 문제하고 좀 많이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인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받으면서 가정폭력, 그러니까 폭력에 대한 어떤 발생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가부장제 구조, 이런 것들이 폭력하고 여성폭력 피해자분들의 그런 사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나라기보다는 이거 발생 자체에 대한, 아니면 그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한 우리가 너무 그거를 간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이 그렇게 분명히 피해가 있는 분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게 어떻게 보면 묵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여성의 전화에 오시는 분들은 일단은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초창기 때 제가 근무했던 11년 전에는 제일 많았었고요. 폭력이라는 게 유형이 달라지긴 하지만 폭력 피해가 있는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오시는 게 거의 대부분이세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발생해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이라든지 뭐 사회생활이 단절된다라든지 고립된다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다라든지 자녀 문제, 이제 자녀들이 폭력에 노출된 채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이 또 다른 문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 문제도 생기고 그 다음에 취업 문제도 생기고 정신적인 우울증도 똑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폭력의 문제도 또 생기기도 하고, 이게 뭐 절대적으로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럴 것이다 라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처음에 가해자에 의한 피해보다도 그런 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자녀분들하고의 소통, 이런 문제가 좀 더 가중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라고 하면 89년, 그러니까 초반에는 저도 이제 그때 상황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자료로만 봤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때는 뭐 대학교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 변호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 단체를 처음에 만들었고, 그분들이 굉장히 큰 지지 기반이 돼서 저희가 성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법 만드는 거, 가정폭력 처벌법, 뭐 성폭력 처벌법 이런 것들 만드는데도 그분들이 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인권운동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가부장제, 사회 구조 안에서 피해를 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회 구조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인식을 대중인식 개선운동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운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대, 2010년대쯤에는 마을운동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면서 인식개선 운동을 좀 많이 했어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조금 한 발 물러서시면서 생활 이제 활동가들이 활동하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좀 대중인식을 개선하는 거와, 그리고 이제 일반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방식, 그렇게 좀 말 그대로 이렇게
사회 기득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식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처음에 닦아놓았던 거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넓게 퍼졌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방은 저희가 집단 상담을 하는 방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면접 상담실하고 아동 상담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집단 프로그램도 하고 이제 면접 상담실에서 상담도 직접 하고요. 그 옆에 아동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여기서 상담하고 있으면 아이가 거기서 이렇게 엄마 옆에서 좀 지낼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동 상담이 필요하면 저 옆방에서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가정폭력 상담소이다 보니까 아까 사무실에 가시면 전화 상담실하고 면접 상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입되는 전화 상담해서 저희가 피해 상담 연계되는 것들 하고 있고, 경찰서 2군데에서 완산하고 덕진에서 피해자분들에 대한 피해 상담을 저희한테 연계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상담도 저희가 리스트 받아서 연계를 해서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또 뭐 1366 통해서 또 피해자분들 상담도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 기관으로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는 것도 이제 그런 사례도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고, 그래서 피해자 상담, 뭐 전화, 면접, 아니면 화상으로 하는 상담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화상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법률 지원단이라고 해서 전라북도 그 민변 지부에서 9분의 변호사님이 같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주 4분씩 사례를 받으셔서 무료로 화상 상담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뭐 법률 상담도 피해자분들한테는 너무 유용하기 때문에 그 법률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상담만 하시는 게 아니고 상담을 하시는 이유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수사 받을 때 그런 것들 저희가 같이 조력해서 수사 과정을 같이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어떤 직업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적인 부분, 아니면 이제 주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피해를 회복하고 자립하실 수 있는 과정 전반을 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건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상담건을 통계를 저희 자체적으로 내는 걸로 하면 작년에는 한 1,600건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통계를 내는 방식이 상담 일지를 작성한 거를 토대로 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인원으로 한다고 하면 대략 몇 명일지, 왜냐면 한 분당 어떤 분은 그냥 상담 한 번으로 끝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후속 어떤 지원까지 다 받으시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는 잘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담 건수로는 1년에 한 1,600건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모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교육센터에서 이제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이 100시간이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여성폭력의 어떤 역사, 배경, 뭐 발생, 뭐 이런 것들, 뭐 현황, 실태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교육이 다 들어가고, 저희가 여성폭력 피해자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상담 기술도 공부를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뭐 법 제도 같은 부분, 뭐 법률적인 거 아니면 제도적인 거, 그분들이 이제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모든 분야의 교육을 다 해요. 그리고 그게 100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만약에 활동가로 활동을 하신다 하면 사실은 교육이라는 건 저희는 항상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인권진흥원에서 해마다 보수교육을 계속 받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매주 이제 한 번씩 자체적인 그 활동가 역량강화 세미나를 해요. 그게 이름이 오아시스 세미나라는 건데, 거기에서 상담에 대한 공부, 뭐 여성 인권에 대한 공부, 뭐 어떤 제도적인 거에 대한 공부, 법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를 지지하는 어떤 분들이 뭐 코로나든 뭐든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춤한 상황에서 재정적인 부분하고 그런 회원을 좀 분리해서 재정적인 부분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교육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센터에서 폭력 예방 교육을 나가요.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그게 초중고등학교에서 폭력 예방 교육, 가정폭력 예방, 성폭력에 관한 교육도 저희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스토킹 예방 교육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어떤 인권의식을 알리는 것, 그리고 폭력에 대한 재인식을 하게 만드는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이 저희한테는 좀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가져가자. 본인이 지금 겪고 계신 것 중에서 내가 이것이 폭력이다 아니다라는 게 명확하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편함, 내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특히나 가정폭력에서는 가정 내에서 이 관계가 평등하지 않다라고 느끼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그런 문제들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그것에 대한 상담을 전반적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가정폭력이라는 게 부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친족인데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어쨌거나 같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있는 폭력 전체를 말하는 거기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피가 나는 그런 신체적인 폭력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요즘은 굉장히 높은 수치로 보이지 않는 그런 강압적인 통제라든지 정서폭력, 경제폭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전반을 다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어요.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사회에 대한 어떤 관심, 내가 그러니까 내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가진 어떤 권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이게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것이 불평등한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일하실 때 적합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사회 구조적인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 일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 관심이 좀 있으셔야 이 일을 하실 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의 개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저의 질문이 없었다면 사실은 이 일을 계속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시기에 제가 쉼터에서 있으면서 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씩 달아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갖고 있었던 어떤 내 안에 있는 문제의식들을 해답을 좀 찾으면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성장이었고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시작이 돼서 사회적인 것들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여기 와서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제 스스로도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일한 그 11년만큼은 후회가 없습니다. 특히나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 그냥 남의 집 일이라고 치부하기가 너무 쉽고 이게 누군가 다른 사람이 관여하거나 사회가 개입하는 거에 굉장히 터부시 됐던 게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로 오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30년 넘게 피해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있을까라고 다들 물어보세요. 근데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 모습이 달라지고 있을 뿐이지 가정폭력이라는 거는 특히나 그 가정 내에서 있는 어떤 관계의 불평등에서 오는 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말하기 전에 잘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너무 어찌 보면 여성폭력도 여러 가지 성폭력이나 스토킹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이슈가 되는 어떤 사건이 없어도 가정폭력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뭐 장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가정폭력 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교육을 가봐도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자극적인 이슈가 하나 나오면 온 국민이 다 이렇게 같이 공분하는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그렇지 않아요. 또 아동은 또 아동이라서 그럴 때가 있지만 가정폭력은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정폭력이라는 거 안에 뭐 신체폭력, 뭐 성폭력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분들이 그곳을 빠져나오면서 이혼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다 없어져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처벌을 받아 마땅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부였기 때문에,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혼으로 끝나버리고 그분들은 그 피해를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우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또 사회폭력, 사회 전반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더 넓게 좀 다 같이 열어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혈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한 역사로 다시다.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절대로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